언제부터 실험을 시작했고 맨 처음 실험을 시작하게 뭐 된 동기가 있습니까? 우리 때는 초등학교 때부터 뭐 육상아예 뭐 실험하는 것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뭐 취미로도 하고 또 다른 아들한테 이기니까 또 하기도 하고 했는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은 중학교 2학년 때부터 본격적으로 나는 실험을 했어요. 하는 그 동기는 이제 고우주 선생을 이제 스승으로 모시고 정식으로 이제 입회를 해가지고 대구 실험회를 시작한 거죠. 그 당시에 그 실험 연습할 수 있는 그런 장소 또는 뭐 고선생님한테 지도를 받으려면 어떤 장소에 가셔야 된다든지 그런 거 아닙니까? 그 어떤 연습을 어떻게? 그런데 그 당시에 우리가 연습할 때는 학교 가다가도 산을 넘어가서 가는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묘에 잔디난데 거기서도 하고 또 강가에 나가면 모래사장에서도 하고 소먹이를 나가서 먹일 때 그 이제 또 그 이제 그 명절 때 주로 명절 때는 이제 그냥 맨 땅에서 그냥 했어요. 맨 땅에서 추수한 다음에 그 자리에서 그냥 온 동네 사람 모여서 할 때, 놀 때 할 때 그때 실험을 애기 실험 하면서 어린 아들 실험 잘 붙였어요, 어른들이. 그래서 실험을 자연스럽게 하게 된 거죠. 누가 하락해서 한 것도 아니고 하고 싶어서 했고 그런 거죠, 자연스럽게. 그런데 뭐 사실 저도 실험 선수 출신이지만은 최고 실험은 뭐 경량급 선수지만은 중량급 선수하고 같이 해도 밀리지 않는 그런 그 선수를 저는 알고 있는데 그 큰 사람들하고 그렇게 하면은 그거 어떻게 가능했죠? 그런데 그거는 선천적으로 내 몸 자체가 구조적으로 타고났고 순발력하고 유연성이 좋았어요. 내가 그 육상 100m 선수이기도 했지만 체조 선수이기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순발력과 그 유연성이 겸비되어 있는 데서 어릴 때부터 내 힘이 좀 좋았어요. 신장은 적지만은. 그래서 우리 중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한 2학년 정도까지는 하루에 한 3년을 한 300판을 졌어요. 연습하면서 한 300판을 3년을 지고 나니까 그다음부터 질 게 없더라고요. 하루에 300판이요? 그럼 연습을 도장에 가서 정식으로 하루에 300판 연습하는데 이기는 거는 상대 실수는 한두 판 이기는 거지. 300판 중에서 그 300판을 3년을 지고 나니까 그다음부터 누구하고 해도 겁이 안 나고 질 게 없더라고. 내가 나 저거가 저를 들락하는 선수는 중심을 흐트려서 못 들게 만들어 놔놓고 내가 공격할게 꼭 성공하더라고. 거기에 따른 그 준비나 그 방어를 어떻게 했나 하면은 매일 연습하는 것 자체를 일기를 썼어요. 일기를 써서 가장 많이 패한 부분이 어떤 거냐. 그거 가지고부터 순서를 해가지고 그 순서에 맞게끔 내가 하다가 안 되면 선배들이나 스승님한테 가서 묻고 그래서 하여튼 안 지는 걸 또 배웠어요. 그래서 아마 누구든지 제압할 수 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큰 선수를 이기려고 그러면은 신장의 차이가 많기 때문에 엎드리려고 하면 더 힘들어요. 같이 서주면서 지형지물을 이용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낮은 자세 부분을 내가 차지한다 이게. 모래도 발이 들어가고 하면 좀 파진 데가 있기 때문에 낮은 데로 서고 상대를 좀 높은 데로 세우고 삿발을 잡을 때부터 그런 식으로 해서 피해 나가죠. 그 선수하고 싸우면서. 아마 대회를 수없이 많이 하셨을 텐데 가장 기억에 남는
대회가 있다면 소개해 주세요. 가장 기억에 남는 대회는 사실 나로서는 여러 가지, 여러 군데 그 대회가 있었습니다만은 특히 이제 그 한 거는 그 제1회 천하장사시험대회 할 때, 저 그때 이제 그 고등부 개인전도 우승하고 경량급도 우승하고 그 다 지금 같으면 그 체급을 중량급이라 그러는데 체급에 관계없이 전부 다 하는 그런 상태에 했는데 그때 자동적으로 우리가 내가 져주는 데가 한 6군데 됩니다. 첫째 선배들한테 져줘야 되고 스승한테 져줘야 되고 이길 수가 없어요. 그때 이기면 다음부터 그 시합장에 나가지도 못해요. 그래서 그때는 또 그게 또 만연대에 있었고 또 그래 해야지 되고 그랬는데 그때 그 18명이 리그전 했어요. 초대 그 자연상사 시험대 할 때. 그때 내가 6패를 한 다음에 내가 10위를 했어요. 그 고등학교 때인데 10위를 하고 나니까 그때부터 이제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한 거죠. 그 후에부터는 아주 경기를 즐기면서 한다는 그런 기분을 했기 때문에 힘들다고 생각 안 합니다. 힘들지 않게 내가 이제 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내가 힘이, 당기는 힘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고무줄도 당기고, 그 뒤로 빠져나가는 다리 힘도 붙이고, 하여튼 그 보완을 많이 했었는데 적은 체격이기 때문에, 다른 분들보다가 체격 조건이 낮기 때문에 약한 부분을 보완을 많이 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당시에 씨름대회에 가면은 선수들이 뭐 보양식이라든가 또는 징크스라든가 이런 게 있다면은 소개를 좀 해주시죠. 근데 이거는 그 얘기가 부합이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 선배 한 분은 우승 후보에 가까운 사람인데 꼭 우승 후보다고 볼 수 없는데 감기에 들었다가 누워있다 하면서 감기약 딸이 먹는다 하면서 2, 3달이 먹는 그것도 나를 부르더라고요. 불러가지고 이거 한 잔 먹고 감기약을 못 먹으러 갑니까? 아니다 인사합니다. 먹으라 하더라고. 그러니까 니는 이거 하는데 이거 어떻게 이 기술을 어떻게 방어를 하느냐 그래 묻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이래 방어를 합니다. 가니까 맞다 이거 하면서 그리고 이제 자기가 기술적인 면은 힘은 내보다 훨씬 실력도 낫지만은 그 기술적인 면은 후배한테 조언을 받더라고요. 그때 나도 이제 클 가능성이 있구나 하는 걸 느꼈습니다. 삿바에 관해서 얽힌 얘기 씨름 삿바가 상당히 중요하니까. 지금 이제 현장에도 자주 종종 나가는데 삿바는 서로 공평하게 같이 잡아야 됩니다. 적 닦고 해서 어깨를 다 뼈들어가고 큰 사람은 어깨를 샤워해야 되고 적은 사람 밑으로 파야 되고 이런 건 하면 저는 발전이 없어요. 같이 어깨를 맞대야 됩니다. 같이 어깨를 맞대서 지금 현재 보면 중량급일수록 3분의 2는 서가 합니다. 서서 하면 실금 아닙니다, 이거는. 정자세가 양 선수는 90도 각오를 굽힌다 하면서 어깨를 같이 대고 해야지 됩니다. 해야지 실은 발전이 옵니다. 그 보기도 싫고, 요새 삿바서 하면 얼마나 초하게 보입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 많이 지도자들 분들께서도 많이 지도를 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게 지도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생각합니다. 그 협회에서도 그런 방식을 뚜렷이 세울 필요가 있다. 그렇게 봅니다. 아마 씨름으로 일생을 사셨다고 볼 수 있는데 아마 김장군, 김성률 장사부터 시작해서 이만기, 강호동 등 수많은 장사들이 있는데 김생님이 보시기에 좀 장사들을 좀 평가를 조금 한다면 생각나시는 대로 김장군이라든가 이런. 네. 선천적으로 타고난 체질도 있지만은 노력을 많이 해놓은 사람이 결국 우승을 하더라고요. 하나 얘기를 하면은
체격이 큰 거인들도 있었고, 우리같이 1m 70 미만인 선수도 있었고, 중량도 60kg 대에서 150kg 대까지 있었기 때문에 우리 때는 아주 다양했습니다. 그게 다양했는데 저 선수 큰 선수 이기려고 하면 그만한 노력도 해야 되고 그런데 내가 본 그 선수들 중에서는 타고난 선수도 있지만은 노력형의 선수도 있었다. 그래 평가를 하는데 타고난 선수로 들어가면은 아무리 타고나도 파워가 있어요. 힘이 있어야 된다. 그 힘을 기르는 사람이 체구가 적으면서도 2만 개 아니었었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보다 더 몸이 좋고 중량이 5, 6kg, 10kg 이상 가까이 나가는 선수들도 많았는데 그걸 다 이기고 우승한다는 거는 전화장사가 된다는 거는 그만한 노력을 했다는 그런 걸로 보여지고요. 누구든지 선천적으로 타고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만큼 선천적으로 타고난 만큼 노력을 많이 했을 때 그게 효과가 나지 노력 없이는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 이래 봅니다, 나는. 그래서 그 하나에 두 사람이 그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그 이태영하고 백성일이를 지도해 봤는데요. 백성일이는 타고났다 할 정도로 손발력이라든지 그 기술면이든지 굉장히 훌륭한 선수입니다. 그런데 이태영이는 타고난 선수는 아닌데 노력이 아주 중요한 그 역할을 했다. 그래 봅니다. 그래서 결국은 얘기하는 거는 아무리 타고나도 노력하지 않으면 진다는, 패한다는 그런 결론을 나는 얻었어요. 그래서 훈련을 하고 노력을 많이 했는 선수가 결국은 타고나고 노력 많이 하면 금상첨화지만은 노력을 많이 했는 선수한테는 타고나도 당장은 못 이기지만 계속 나갈수록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 나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김하공의 실험 이야기를 쓰시게 된 무슨 계기가 있습니까? 예. 내가 그 실험 얘기를 집회를 하게 된 동기는 우리 참 고유의 민속 경기, 조상으로부터 해내려온 민속 경기인데 중간에 흘러서 지금 이제 이까지 왔습니다만은 1950년대, 40, 50년대, 60년대까지는 지금 현재 있는 분들은 선수들이나 실험 좋아하시는 분들은 잘 모릅니다. 현 시대에서. 그래서 이걸 영원히 잊지 말아 달라 하는 그런 뜻도 있고요. 또 우리 민족이 즐겨왔던 이 실험을 또 좀 더 사랑해 주십사 하는 그런 뜻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책이 중요하고 실험에 대해서 좀 더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그런 뜻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제 몇 년만 지나면 이제 실험 창립 100주년이 되는데 혹시 뭐 실험인이나 또는 뭐 원로로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하시죠. 제가 얼마 전에 5월 달이라 우리 나라 사람이 일본 가서 프로레슬을 해가지고 크게 세계를 제패하는 크게 공주를 세운 분이 있는데 그분을 제가 김학용 감독님하고 제가
조선호텔에서 만난 상면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을 얘기를 하면서 그분도 처음에 실험인 출신입니다. 실험 출신이었었고 또 그분을 실험해서 유도를 하기로 했는데 못하게 된 동기와 또 프로 실험을 하기로 했는데 못하게 하게 된 동기는 그 차별을 두기 때문에 일본산인가 우리하고 차별을 두기 때문에 실험 발전 못하고 결국 나와서 프로레스로 전향을 해서 세계를 제패한 그런 일이. 하여튼 우리 그 민족이 하여튼 아주 정말로 훌륭한 그런 체격과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이 실험에 대해서는 누가 크게 관심이 없었는데 제일 먼저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이 1959년 7월달 한 제1회 천하장사 대회를 비롯해서 1982년에 그 민속 실험이 발족함으로 해서 우리 실험이 널리 알려지고 또 초, 중, 고등학교 학생 실험단도 많이 창단을 많이 해서 널리 보급되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걸 앞으로 잘 지키고 더 많이 창단하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실험인의 한 사람으로서 그 책임감을 느낀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없이 많은 사람을 받고 한데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김 선생님 실험의 묘미가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실험 묘미는 뭐 다른 데서도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약한 사람이 지지 싶은 사람이 이길 수 있는 사람을 이겼다 했을 때가 그게 묘미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즉 말하자면 여건이 불리해 보이는데 유리한 사람을 이겼다. 그게 실험의 묘미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국기운동이나 이런 경우는 뭐 그런 게 없지 않습니까? 팀이 어떻게 저떻고 하는 것보다 이거는 주로 팀도 팀이지만은 실험은 개인 천하장사가 최고이기 때문에 개인은 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박 교수님도 협회장도 했지만은 실험을 하셨고 근데 실험했을 때 그때 내보다 세 선수를 이겼을 때 그 쾌감하고 졌을 때 감정하고 그걸 생각해보면 실험이 이런 것이 실험의 매력이구나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저는 뭐 실험 선수 생활을 저도 뭐 해봤지만은 체격이 지금 제일 김생님이 체중이 제일 많이 나갈 때가 아마 뭐 70kg 넘은 적은 없지 않습니까? 한 72.5kg 정도 제일 많이 나갔다. 그런데 제가 실험해보면 30kg 이상 차이가 나면 막 밀리 나가더라고요. 몸이 막 밀리는데. 그런데 그거는 못 밀고 상대 중심을 흔들어 버려야죠. 상대 중심을. 돌면서 발을 찬다든지, 다른 상대 종아리를 찬다든지, 흔든다든지, 보태지 말고 돈다든지, 돌게 되면 상대 중심을 잃게 되면 다리를 자꾸 옮기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는 뭐 별 문제 없었어요. 아까 열심히 하는 사람이 실험 제일 잘한다 했는데, 실험 선수를 육성한다면 제일 중요한 게 연습 위에 뭐 특별한 게 또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 이제 시험을 이제 뭐 우리 박 교수님도 했지만은 해도 뭐 할 정도가 아니고 워낙 잘했지만은 이거 하면 할수록 매력을 느끼는 게 또 어느 스포츠 주에서도 실험이 아니가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험인이기 때문에 그런지도 모르겠는데 그보다도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관람자들인지 관중들이 전부 다 이번에는 누가 뭐
어느 뭘 봐서 누가 A가 이기겠다. 그런데 B가 이기는 수가 생긴다고요. 그게 실험의 매력이다. 그런 거죠. 그 당시에 실험 경기장의 특징, 경기장은 어떻게 만들고 뭐 삿바는 위에 메고 상품은 뭐 어떤 거 좋은 거 대충 뭐 생각나시는데 그런 거 말하는 거죠. 그걸 내 얘기를. 그 당시에 경기장은 지금과 같이 전국 규모로 대한실험협회가 주최하는 이것만 하는 게 아니고 각 시도 시군의 면 단위까지 안 하는 데가 없었어요. 실험을. 할 줄 아는 거 그밖에 없으니까. 그리고 그때 옛날에 그 유교 사변 전후가 됐기 때문에 시장이 서면은 시장에 사람 많이 모으기 위해서 실험 대회를 했어요. 또 유교 사변하고 나서는 폭격에 의해서 대교가 큰 다리가 무너지고 나면 그걸 낙석식 한다고 실험 대회를 했어요. 그런 그 경우가 가장 많았고, 각 시도별로 보면 시도별로 읍면대 단위로 많이 했어요. 예를 들어 내 고향이 원래 나는 경북이었었는데 경상북도 내 실험이 읍면별로 안 한 데가 없어. 1년에 한 번씩. 예를 들어서 예를 들면 충청도가 제일 많이 했는데 충청남도보다 충청도에서는 1년 연간 한 150군데 정도 했다고요. 그래서 매일 소 한 마리에 석주고 겨울 빼고는 다 실험했으니까 봄부터 가을까지. 이제 매일 소 한 마리 따는데 첫날 따는 사람은 이튿날 못하고 그다음 이튿날 따는 사람은 3일째 못하는 거예요. 매일 소 한 마리 주기 때문에. 그래서 마지막 날은 다 할 수 있고 그런 제도도 있었고 여러 가지 그 실험이 자라오는 과정에서 아주 여러 가지 면이 많았습니다. 과거에 프로 실험단에 계실 때 특히 청구 그다음에 조원근고 계셨는데 선수들한테 예절에 대해서 상당히 강조를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뭐 어떤 말씀을 좀 해주시죠. 이거 아십니까? 예절 실험. 예절 실험하는 거는 실험 자체가 예의가 있어야 할 수 있다. 그런 뜻으로 나는 예절 실험. 지금도 우리 원로회에서 제가 그 초대 2대 회장을 하면서 그 예절상을 지금까지 주고 있습니다. 그거는 전 실험인들의 그 추천을 받아가지고 그 중에서 우리 회에서 심사를 해가지고 가장 예절이 밝은 사람 금년에 누구다 이래 되면 그 선수에게 상금은 많지 않지만은 그래도 감사패하고 상패하고 그걸 하는데 근데 제가 이제 그 선수 때부터 저는 예의를 잘 지켰습니다. 선배한테도 예의 잘 지키고 상대 선수한테도 예의 잘 지키고 그래 했는데 그게 뭐냐면 그게 내게 복이다 얘기라. 나는 이 정도 예의가 있는 사람이다. 이걸 알리는 게 대신 내가 나를 알리는 거지 그 남을 알리는 게 아니었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제가 그 팀을 저도 뭐 프로팀을 제가 좀 맡아가지고 한 7, 8년 내가 하면서 제일 먼저 선수가 들어가면 심판부터 먼저 한테 예를 지켜 절을 해라. 고개를 숙여 절을 해라. 그거부터 내 일성이 그게였었어요. 왜냐하면 그건 이 팀은 모범팀으로서 잘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고 예의를 지킬 줄 아는 팀이다. 이런 걸 심기 위해서 내가 구상을 해서 그렇게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절 실험을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겠지만 나도 예절 실험을 굉장히 원합니다. 예의 있는 실험을. 지금 현재 보면은 모래를 뿌린다든지 소리를 꽉꽉 쥐는 그거는 상대한테 대한 예의가 아닙니다. 그거는 좀 상가해줬으면 하는 것이 내 바람이죠. 예를 들어서 내하고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 박 교수하고 실험을 했다. 내가 졌는데 옆에 와가지고 악 하면 그거 좋겠어요 그거.
다음에 두 번 다시 보기 싫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것보다는 참 모래 한번 털어주고 일밭이 일으켜주는 그런 예의가 필요하다 그런 뜻이에요. 예, 그래서 나 처음부터 그 단에다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씨름단은 그 예절 씨름으로 부터 시작해야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의를 갖추기 위해서 왜 저리 겸손하게 하느냐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예의를 갖추는 그 자체가 이 씨름하고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씨름하는 형제들은 전부 다가 거의 다가 참 선배한테 깍듯이 후배를 사랑하고 선배를 존경하는 그런 그 풍토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우리 씨름단을 예절 씨름단으로서 그 앞으로 운영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우리 달 씨름단에서도 아주 좋은 생각이라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이후부터 그 전부터도 그렇지만 평상시에 제 소신이 예절 씨름단으로 가야 된다는 그 소신이 있기 때문에 그래 한 거지. 누가 뭐 하락해서 하고 뭐 하지 말라 한다고 안 하고 그거는 아니었었습니다.